안녕하세요.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1년부터 시작될 바람의 시대에 대한 운의 흐름, 그리고 전환기를 대비한 행운의 행동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환기의 한 해인데요. 그 개막의 시간을 약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바람의 시대를 향한 막을 열게 됩니다. 목성이 2020년 12월 17일에 물병자리로 들어가고요. 뒤이어 토성이 12월 19일에 물병자리로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의 별자리를 약 1년에 걸쳐 이동하는 행운의 별 목성과 약 2년 반에 걸쳐 이동하는 시련의 별 토성이 점성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별인데요. 이 두 개의 별이 같은 물병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컨정션이 2020년 12월 22일에 일어납니다. 즉 물병자리로 들어온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0도로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 직전의 방에 있던 염소 자리의 특징과 그 힘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염소 자리는 물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별자리죠. 그래서 염소 자리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지던 물질 추구 그리고 성공 같은 것들과는 다르게 이상과 마음, 내면과 평등 그리고 개성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전환기의 기점이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나는 12월 22일입니다. 최근 몇 달간 주위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우리는 전환기 전초전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해민 스님의 풀소유 사건도 마치 우리에게 곧 다가올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여실히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 그리고 대단한 선배와 유명인, 그들이 말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종래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별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같은 사람이죠. 누가 더 특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옷과 지위를 다 벗어던져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는 내면 중시의 흐름이 바람의 시대에는 더욱더 부각될 것입니다. 물병자리는 바람의 엘레멘트 사인이죠. 2020년까지 약 200년 동안 땅의 엘레멘트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200년 만에 땅의 시대에서 바람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물병자리가 특징으로 하는 키워드는 인맥과 글로벌, 프리랜서, 개성, 박애정신, 평등, 인터넷, 초월, 우주 등이 있죠. 키워드만 들어도 2021년 바람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전개되어 갈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땅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돈, 토지, 부동산, 높은 명예와 지위 같은 것이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앞으로 200년 동안 계속되어 갈 바람의 시대에는 개성과 네트워크,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치가 생겨날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800년 전 13세기에도 바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그 덕분에 동서교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반면 아시아에서 확대된 전염병이 유럽으로 퍼져 대혼란을 야기했었죠. 좋지 않은 면을 갖고 있었지만 가치관과 문화의 대전환점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도 이 시기에 일어난 현상과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의 시대가 오면 땅의 시대 때 필수라고 생각했던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 라는 가치관에서 해방되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만큼 협조성과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바람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의 시대의 최종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00년 바람의 시대는 기존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리고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이상은 옛날 구시대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개성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간판에 기대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허전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의 편리함과 필요성을 깨닫게 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정보기기를 능숙히 다뤄서 효율화를 도모화해서 자신의 시간을 되찾길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내면, 바로 개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발휘할 수 있는 또는 발휘해야 할 능력을 갖고 나와요. 2020년 12월 연말부터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상담가, 인터넷 사업,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호적 같은 것에 속박되지 않은 릴레이션십, 지금까지는 다른 흐름의 길로 이행하는 것, 바람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분야가 예상되는데요. 자신의 개성이 발휘되는 분야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제한을 걸지 마시고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이 시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를 호의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콤플렉스 등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뤄온 것들을 다른 각도로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관해왔던 것이 실은 자신의 장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마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 마음 안에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큰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일체화된 존재이니까요. 2021년은 바람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오래된 것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것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전환기가 찾아오면 허물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별의 흐름은 예전으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미국의 반인종 차별 데모 같은 것도 그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보다 평등과 해방, 혁신을 원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파괴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매우 강력한 파워가 느껴지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컨정션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제대로 긋고 상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란 각각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려면 자신과 상대의 차이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방식과 생각은 물론이고요. 상대가 느끼는 방식과 생각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병자리 컨정션 시기에는 협력이 중요한데요. 혼자서 정하지 마시고요. 상대와 서로 대화를 좀 해보고 합의를 통해서 동의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타인도 모두 존경하는 태도가 오늘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인데요. 일상에서 뭔가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을 도입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플러스가 될 만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을 걷고 러닝을 한다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좋습니다. 실은 뭔가 한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모든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른바 바람의 시대 행운의 씨앗 같은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일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행동은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2월 22일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추구해 보세요. 업무나 학업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표명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까지 이 기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누구누구 씨를 설득할 자료를 만든 다음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활히 온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행동은요. 부업을 위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먼저 자신이 가진 능력, 잘 팔릴 만한 그런 능력을 재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시대는 평등한 관계가 중요해져요. 업계의 벽을 뛰어넘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면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겠죠. 회사와의 관계도 구속감이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업도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SNS를 통해서 발신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한 것들이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은요. 자신의 중심축을 갖고 있자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자신의 중심축을 갖고 있어야 해요. 넘치는 정보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중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비워내는 게 좋겠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하고 싶어 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된 행동을 하시고 내 마음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한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물을 선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는 것은요, 앞으로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레이 컨정션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정화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무리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뭐든 타인에게서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재검토하는 편이 좋아요. 운기도 함께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과 정보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불평불만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서로 공유하는 미덕을 아는 사람, 사랑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오랜 세월의 교제 때문에 참고 함께 지내실 필요는 이제 없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의 시간은 지루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고치는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즉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충실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혼자의 시간의 질을 높여두면 사랑과 업무로 연결될 만한 여러분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솔로 활동을 좀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시대는 집착과 집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경원시 되어 갈 거예요. 무리해서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영감과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뭔가 갖고 있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손에 넣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아직 땅의 시대의 감각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집, 안정된 직장, 애인, SNS 팔로워 수, 인간관계, 연락처 수,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만 꼭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는 소유에 집착하는 고정관념은 행운과 멀어지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와 행복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소유에 집착하면서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할까요?
네 번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주류를 이루던 20세기에는 물건이 넘치고 편리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스마트하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향할 거예요. 방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이상 늘리는 것은 좀 재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렌탈을 이용하는 습관도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몸과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쌓인 물건을 좀 치우고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드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집안의 통풍이 좋으면 온기의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시대는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있거나 나 또는 남편이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명 브랜드 네임을 갖는 것을 통해 안심을 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했었죠. 하지만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나는 물병자리는 조직에 기대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매력이 모든 것이 되는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시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에너지 흡혈귀 뱀파이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시대였어요. 업무에 써먹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본심을 숨기고 다가가거나 자신이 먼저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거나 그런 흐름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진 공허한 공간과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공허함은 스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자립이 중요한 흐름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말과 상냥함은 별의 세계에서 물 엘레멘트 세계입니다. 물을 타인에게 구하면 의존적인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고 더욱더 고독해지겠죠?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이렇게 언제나 나 자신과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되어 가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감정, 즉 물이죠. 촉촉한 수분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주셨으면 해요. 자신이 그것을 채워나갈 수만 있다면 바람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에 대한 별의 흐름 발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대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항상 메리제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컨텐츠도 바람의 시대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발신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